오늘의 질문은 동일한 제품을 한 번에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제품을 하루에 총 1000개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 공정이 10개도 되어 있다면 각 공정에서 한 번에 1000개씩 생산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뜻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제품을 우리가 1000개를 생산해야 됩니다. 1000개를 생산하는데 생산 공정이 10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1분 공정, 그 다음에 2분 공정, 3분 공정,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각 공정에서 1000개씩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은 1분에서 2분 공정으로 넘어가고 3분 공정 넘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분 공정에서 포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공정이 세척 공정부터 시작해서 자재가 입고가 되어서 1번 공정에서 세척을 한다는 거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공정에서 검사를 하고, 3번 공정에서 절단을 하고, 맨 마지막 10번 공정에서 포장을 한다고 봤을 때 일단 세척을 1000개를 다 하는 거죠. 세척을 1000개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공정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공정에서 또 1000개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공정에서 1000개 생산, 그리고 맨 마지막 공정에 포장에 도착해서 또 1000개를 포장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1000개씩 각 공정이 1번에서 10번까지 공정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각 공정에서 오늘 하루 생산할 1000개를 처음부터 세척에서 첫 번째 공정 세척에서 1000개, 그 다음 공정에서 1000개, 맨 마지막 포장에 오면 1000개가 완성되는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세척 공정에서 한 개씩 생산하는 겁니다. 한 개 세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에 넘겨주면 두 번째 공정에서 또 한 개 작업을 하고, 또 세 번째 공정에 가면 또 한 개 작업을 하고, 그 맨 마지막에 포장에 가서 한 개 또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한 개씩 생산을 하는가, 아니면 1000개씩 생산을 하는가, 어느 방법으로 생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 라는 건데요. 그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각 공정에서 1000개씩 생산하는 방법이 더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가니까 그 편지 봉투를 접는 작업을 하나의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왼쪽의 동영상은 10개의 편지 봉투를 접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10개씩 작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개씩 작업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무슨 편지지를 접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동영상은 편지지만 계속 지금 접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편지지 하나 접고
풀로 붙인 다음에 우표 같은 걸 붙이는 거 보시죠. 자, 1번은 왼쪽에 있는 동상을 보시면 아직도 펜치지만 계속 적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펜치지를 적고 봉투를 열고 봉투 속에 펜치지를 넣고 풀로 봉인을 하죠. 풀로 봉인을 한 다음에 우표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있는 작업은 계속 동일한 작업만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개씩 지금 만들고 있는 동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른쪽은 지금 9번째 했네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인을 하고 우표를 오른쪽 걸 보시면 우표를 이제 부착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작업은 끝났습니다. 6분 42초쯤에 끝난 거 같죠? 자, 근데 왼쪽에 있는 생산 방식대로 하니까 아직도 7번째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예,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10개를 생산을 하는데 각 공정을 10개씩 생산하게 되면 7분 3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한 개씩 만드는 공정은 6분 45초에 작업이 끝났죠. 한 40초? 45초 정도 빨리 작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번에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현실에서도 앞에서의 동영상처럼 저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근데 우선 현장 작업자들이 앞서의 동영상처럼 한 개씩 생산하다가 곧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개 흐름 생산이 좋다는 걸 알고 정말 한 개씩 생산하다가 곧 포기를 잘 합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는 그 생산 작업자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산 방식을 바꾸고 라인을 바꾸게 되면 최대 2주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공정 작업을 수백 개씩 한꺼번에 만들다가 한 개씩 만들어라고 해보세요. 한두 시간 내에 적응이 될까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2, 3일 내에 1회 작업량을 바꾸기 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내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임원이나 사장으로부터 생산량이 떨어지면 바로 그 질타를 받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요. 머릿속에만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조 현장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실 동영상과는 다르게 한 개씩 만들게 되면 생산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2주 정도 제가 계속 해봤는데 원래 생산량의 90% 정도밖에 생산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한 개씩 흐름 생산을 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개씩 하지 말고요. 그 제품 크기나 한 개 만드는 사이클 타임을 판단을 해가지고 한 개씩은 아니고요. 5개 내지 10개씩 묶음으로 생산하면 좀 더 빨리 생산량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한 개 흐름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1분 공정에서 뭐 한 개 만들고 또 2분 공정에서 한 개 만들고 그래서 10분 공정까지 정말 한 개씩 흐름 생산하게 되면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2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만회를 하려면 한 번 생산할 때 한 개씩 하는 게 아니고요. 2개 또는 뭐 5개에서 한 10개 정도 그 최소 생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로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로트 사이즈대로 생산을 하게 되면 효율은 좀 많이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한 개씩 생산해야 할까요? 이것은 자동화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라인은 한 개씩 제품이 만들어지죠. 그 자동화 라인 중에 뭐 2개가 동시에 만들어진다. 뭐 10개가 동시에 만들어진다. 물론 이제 그런 작업도 있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라인이지만 한 번에 수천 개, 수만 개씩 만들어지죠. 근데 그런 제품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라인에서도 한 개씩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 라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혹시 또한 이제 자동화 설계가 잘못되어서 추가 변경이 필요하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한 개씩 최소 단위로 생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화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번에 많이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게 되면 후공정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앞에서 작업한 물량 전체를 폐기하거나 재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생산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1000개씩 만들면 후공정에 갔는데 불량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산했던 1000개 모두를 폐기하거나 재검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정 흐름의 문제, 즉 공정 간 밸런스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씩 생산하게 되면 1분에서 10분 공정까지 하나씩 생산을 하게 되면 어느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하나 생산하는데 10초가 걸렸다. 2번에서 생산하는데 15초가 걸린다. 3번 공정에서 생산하는데 20초가 걸렸다. 이렇게 생산했으면 1000개씩 생산하게 되면 사실 1번 공정, 2번 공정, 3번 공정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개씩 만들게 되면 3번 공정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가 밸런스가 제일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 작업을 개선을 하면 되겠죠. 지그를 바꾼다거나 사람을 한 명 더 넣든가거나
그렇게 하면 생산 흐름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 개씩 생산하게 되면 공정의 밸런스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면 공정의 밸런스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상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 자재를 한꺼번에 공정에 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작업자가 창고에서 생산 공정에 물건을 투입할 때도 한 개씩 생산하게 되면 소 단위, 가장 최소의 단위로 계속 창고에서 생산 라인까지 공급을 해주게 되지만, 이걸 1000개씩 생산하게 된다면 한 번에 1000개씩 갖다 주게 되겠죠. 그런 때에 발생하는 공정간 제공 등에 대한 문제도 알아차리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작업자 배치 등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등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만, 이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상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다가 한 개씩 생산하게 되면 이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상에, 한 개씩 흐름 생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상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한계 흐름 생산이 매우 중요한 개선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면, 1000개씩 생산하다가 한 개씩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1번, 2번, 3번 공정, 마지막 10번까지 포장까지 한 개씩 생산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 수 없던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상에 우리 공정은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현재의 생산 공정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귀사의 형태가 MTO인가, MTO 생산 방식인가, MTS인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TO, Make to Stock, 고객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생산 방식인지, 아니면 창고 재고를 보고 재고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위 두 가지를 혼합한 방식인지. 요즘 거의 대부분 MTO하고 MTS 두 가지를 다 혼합한 형태의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MTO든 MTS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혁신하고 싶다면 한 개씩 최소로트로 생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공장에 많은 혁신, 많은 변화가, 많은 혁신,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